스타트. 자, 파워포인트로 화면 들어갑니다. 아셨죠? 새 프레젠테이션을 누르게 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화면 세팅되는 건데요.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으로 한번 누르시면요, 슬라이드 레이아웃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곳에서 저희는 아무것도 없는 것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여기 무조건 저희는 사무자동은 빈 화면입니다. 다른 거 누르지 않아요. 빈 화면으로 아무것도 없는 종이로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새 슬라이드라고 해서 여기 위에 있는 이 그림을 누르면 이렇게 새로운 종이가 또 하나 생기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셔도요, 이 슬라이드가 빈 화면인데 여기 밑에 클릭해서 엔터 한번 쳐버리면 생깁니다. 아셨죠?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여기 위에 새 슬라이드를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결론은 저희는 이렇게 두 개의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한 장의 종이로 출력하는 시험입니다. 아셨죠? 일단 시험에 관한 이야기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할 건데, 저희는 출력물을요, 파란색, 빨강색, 칼라색을 전혀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의 프린터는 흑백이라는 겁니다. 그 흑백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색깔을 쓸 수 있겠죠? 그럼 그 첫 번째가 흰색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검정색, 세 번째는 회색입니다. 그래서 흰색, 검정색, 회색인데요. 회색의 농도는 예를 들어 이제 색깔을 우리가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잠깐만요. 자, 도형은 항상 삽입에 들어 있는데요. 여기 도형, 그러니까 뭔가를 집어넣는 건 다 도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익숙하지 않겠지만 이 도형을 다 암기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 도형이 뭐가 있는지 이거는 며칠 걸리면 외우십니다. 처음에는 안 찾아지는데, 사각형을 그렸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자, 다시 사각형을 하나 클릭해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어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출력할 때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출력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팅 작업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필기를 잘 하시면 돼요. 아무 도형에다 일단 이렇게 하나를 그리시는 거예요. 여기를 더블 클릭하고 나면 여기 윗부분에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위에 바로 서식이 뜨거든요. 도형 서식이. 그래서 이 커서를 깜빡거리게 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그냥 도형만 클릭되어 있으면 됩니다. 자, 도형 채우기라는 곳에 오셔가지고 여기를 흰색으로, 여기 제일 첫 번째는 하얀색의 흰색 배경을 이걸로 고를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밑에 도형 윤곽선이라고 있는데 선은 무조건 우리는 검정색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검정색을 누르게 될 거고요. 다시 한번 세 번째로 이 도형 윤곽선에 오셔서 여기 밑에 보시면 두께라는 게 있어요. 두께는 원래 크게 여러분들 그 시험장에서 확인되지는 않지만 저희는 2분의 1선이나 4분의 1선을 쓰면 되는데, 그냥 이 첫 번째가 4분의 1선이거든요.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세 가지 세팅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도형 채우기는 흰색이에요. 도형 윤곽선은 검정색입니다. 그 다음 윤곽선에서 여기에 도형의 두께가 여기 4분의 1선 첫 번째 거 고르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해줘야 되냐면, 우리가 써야 될 글자는 반드시 검정색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안 써지죠, 글자가. 그래서 이게 반드시 검정색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홈에 오시면 글자체 바꾸는 게 있으니까 여기에 글자 색깔을 반드시 검정색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네 가지가 세팅이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최종 정리요. 자, 도형 채우기는 흰색, 도형 윤곽선은 검정색, 도형 윤곽선에서 두께를 4분의 1선, 마지막으로 글자체 색깔을 홈에 오셔서 글자 색깔을 검정색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세팅을 하시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자, 이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고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아래쪽에 기본 도형으로 설정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기본 도형 설정 이렇게 해주셔야, 자, 지금부터 이제 봐보세요. 앞으로 그려지는 모든 도형들은 다 지금 했던 것처럼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모든 도형이 이제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꼭 세팅을 하셔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이제 그럼 또 다시 삽입해서 도형에 선도 다 여기 들어 있거든요. 그럼 첫 번째 선 아무거나 클릭을 해놓고요.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이거 무슨 색입니까? 파란색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마찬가지 이 선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도형 윤곽선에 오셔서 검정색으로 반드시 골라주시고요. 이 선에서도 마찬가지 뭘 눌러요?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신 다음에 기본 선으로 설정.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해야 될 세팅이 되겠습니다. 이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기술을 배우시게 되는데, 자, 두 가지 키가 있습니다. 컨트롤이라고 하는 키하고 시프트라고 하는 키의 기능을 우리가 설명을 들으셔야 되는데요. 자, 컨트롤 키, CTRL이라고 하잖아요. 컨트롤. 근데 우리가 편하게 컨트롤이라고 하게요.
컨트롤 키는 여러분들 항상 잊지 마시고 컨트롤이나 시프트라는 키를 쓸 때에는 다 왼쪽에 있는 키를 쓰시는 거예요. 키보드의 오른쪽을 쓰시면 안 되고. 자, 볼게요. 컨트롤 키가 하는 첫 번째 기능을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도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보이시죠? 그럼 기본적으로 컨트롤 누르면 이렇게 플러스가 뜹니다. 플러스가 떴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복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네, 가장 첫 번째 기능이 컨트롤은 복사 기능을 한다. 그 다음 두 번째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화살표로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근데 이걸 컨트롤 누르면 아주 섬세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이 기능은 있지만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능은 얘는 안 적으셔도 되고 그냥 어차피 이렇게 움직일 거니까 네, 상관없고요. 최종적으로 세 번째,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쓰는 건 두 가지. 하나는 복사할 때 쓰는 기능하고 두 번째로는요 가장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자 여기 도형을 우리가 크기를 조절하고 싶어요. 크기를 조절한다는 건 하얀색 점을 쓴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점을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한쪽에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다 보면 양쪽을 크기를 조정해야 될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얀색 점에서 컨트롤 누르시고 움직이면 양쪽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상당히 우리가 많이 쓰게 돼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을 쓰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기능, 첫 번째는 복사할 때 쓴다, 두 번째는 도형의 양쪽 크기를 조절할 때 쓸 수 있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Shift라고 하는 키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지금 이런 것들이 다 파워포인트 기술들입니다. 그냥 단순히 파워포인트 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술들을 써가지고 정확하게 만들어야지 파워포인트가 점수가 잘 나와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도형을 한번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사각형을 그립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무슨 사각형이죠? 그렇죠. 직사각형입니다. 그런데 키보드에 Shift라는 키를 눌러버리면 무조건 정사각형이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자 도형 보세요. 다시. 자, 이번에 도형에서 원을 그려볼게요. 이게 타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타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Shift를 누르는 순간 정원이 돼버립니다.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요. 그러면 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그을 때 이렇게 직선 구조인데 이렇게 흔들리죠. 보이시나요? 그런데 Shift를 누르는 순간 45도 각도의 각도만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네, 직선 구조가 그려진다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 정사각형, 정원, 직선 이런 거를 그릴 때 Shift라는 키를 활용하시면 네, 도형을 그려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자, 지금 이렇게 도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여러 개 지금 그렸는데요. 이 중에서 자, 제가 이거하고 이거 세 개만 선택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보통 착각하실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떨어져 있는 거 선택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엑셀이나 일반 기능을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거는 개체라고 해서 그림이나 도형 같은 거를 여러 개 선택할 때는 엑세스도 똑같이 Shift입니다. 네, 그래서 보세요. 이거 누르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컨트롤을 눌러버렸을 경우에 아주 나도 모르게, 자 보세요. 컨트롤 누르고 아주 미세하게 지금 복사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 개의 도형을 선택할 때는 잊지 말고 하나 첫 번째 눌렀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고를 때 Shift 누르고 클릭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요 같은 기능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능입니다. Shift가 하는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세 번째 기능이 바로 뭐냐? 도형을 그렸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이렇게 자율적으로 움직여지잖아요. 360도 회전해 가면서. 그런데 키보드의 Shift를 이용하게 되면 Shift 누르는 순간 이제 움직여지지 않아요. 어디만 움직이냐? 바로 수평, 수직만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수평, 수직으로 이동하고 싶을 때, 다시 말해 반드시 이동하고 싶을 때 키보드 Shift라고 하는 키를 씁니다. 자, 여기까지 컨트롤과 Shift에 관한 기능을 설명해 드렸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편법적으로 사용하면서도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 바로 컨트롤과 Shift를 복합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과 Shift를 그럼 동시에 누르면 컨트롤에 어떤 기능을 하고 Shift에 어떤 기능을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과 Shift를 동시에 눌렀을 때는 컨트롤의 기능은 복사 기능을 합니다. 그 다음에 Shift는 수평, 수직, 이동 기능을 해요. 그러면 정리해보면 어떤 상황이 되죠? 복사하는데 반드시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자 보세요. 이걸 복사하는데 그냥 컨트롤 키만 눌렀어요. 그럼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컨트롤과 Shift를 눌렀을 때에는 흔들리지 않아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컨트롤과 시프트라고 하는 기능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컨트롤과 시프트의 기능을 설명해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도형들에 관한 여기 위에 지금 이 정렬 기능에 대해서 반드시 또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 기능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우리가 아셨죠? 자, 첫 번째로는 이겁니다. 제일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거 세 개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파워포인트에서는 굉장히 지금 제 눈에는 이게 정확하게 분배가 잘 됐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출력해서 오면 제가 미세하게 하나씩 눈으로 찾아내는 거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 그런데 지금 이게 간격이 맞나요? 어떠세요? 비슷비슷하죠. 이렇게 제출을 해버리니까 감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약간씩의 크기 차이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들의 간격을 조절하려고 할 때 지금 보세요. 여기 세 개를 선택을 했어요. 그럼 여기 위쪽에 도형 서식의 오른쪽에 여기 정렬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춤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맞춤이라고 하는 기능에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선택한 개체 맞춤, 다시 말해 이 세 개의 개체를 기준으로 가로나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이 기능은 잘 기억하시고 나중에 액세스에서도 이 기능을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로 간격 동일하게 보세요. 잘 보세요. 아주 미세하게 움직여 보이시죠? 이건 정확하게 맞춰진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 약간의 흔들림이 있지만 저희 같이 이제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당연히 채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간격이 틀렸다고 생각해 바로 감점을 줘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이 세 개를 맞춰서 한 거고요. 또 한 가지 기능이 있어요. 밑에 보시면 슬라이드의 맞춤이라는 걸 누르면 이건 잘 쓰지는 않아요. 우리가 쓰는 기능은 별로 아니에요. 근데 알고는 계시라고 이게 눌러져 있을 때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눌러져 있는 경우에 지금 슬라이드의 맞춤이 눌러져 있는 경우에 가로 간격 동일하게 해버리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유는 뭘까요? 여기와 여기 선을 기점으로 간격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공간의 네 군데가 똑같은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능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기 때문에 보여드리긴 했는데 무슨 뜻이냐? 항상 선택한 개체에 맞춤 이게 선택되어 있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 기능들을 잘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여드리면 다시 도형을 그립니다. 자, 이 도형이 가운데 있습니까? 네. 장담할 수 없죠. 여기다 우리가 글자를 써요. 이렇게 글자를 쓰면 이 글자에 대한 정렬은 여기 홈이라는 곳에서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왼쪽이나 가운데나 오른쪽이나 이건 글자에 관한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의미하는 것은 도형이 가운데 있는지 이걸 알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위에 도형 서식을 가셔서 맞춤에 가서 보시면 여기에서 왼쪽 오른쪽 가운데는 도형을 기준으로 보내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도형 자체를 가운데로 잘 배치해야 돼요. 특히 제목 같은 거를 만들 때는 가운데로 배치를 잘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기능을 잘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도형을 그렸을 때 우리가 도형을 돌릴 수 있잖아요. 그건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보세요. 그냥 뭐 이거 할까요? 이렇게 도형을 하나 그렸는데 이걸 누르면 이렇게 회전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이걸 회전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방향을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화살표를 그렸는데 이 화살표가 이쪽 방향 맞죠? 이게 반대 방향이고 싶네요. 그러면 이렇게 회전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좌우 대칭 또는 뭐 90도 회전 이렇게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좌우 대칭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그럼 만약에 이렇게 삼각형의 모형이 있었다. 이거를 이제 또 상하로 대칭해 버리면 위아래로 뒤집어지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렬 기능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에 이 기능들 잘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 기본적인 거 있죠. 이 도형 같은 거 이렇게 겹쳐 있을 때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하는 거, 이 도형 선택하고 아까 여기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맨 뒤로 가져오기 이런 거 있잖아요.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하면 이렇게 앞으로 가져와지는 거. 뭐 여기서도 있지만 보통은 여기에서 그냥 마우스 오른쪽을 이용하셔도 맨 앞으로 가져오기나 그 다음에 맨 뒤로 보내기는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한 걸 골라서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기능들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쓰니까 여기까지 참고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지금은 계속 도형을 그렸어요. 근데 우리가 직접 글자를 쓰려고 할 때는 여기 보시다시피 텍스트 상자라고 삽입에 항상 있다고 말씀드렸죠.
텍스트 상자라는 걸 이용하시게 되면 되는데 가로 텍스트나 세로 텍스트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여기 도형에서 보셨나요? 여기에 요거 보이시나요? 텍스트 상자 여기 또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가 가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여기서 네, 이렇게 가로 텍스트, 세로 텍스트가 새로 2021 버전에서는 사용이 되거든요. 옛날 2016까지는 들어있진 않았는데 상위 버전이 되면서 아마 여러분 가지고 있는 2019에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네, 아무튼 요거를 기왕에 도형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원래 파워포인트는 여기를 클릭했다고 해서 글자가 써지나요? 글자가 안 써지는 거잖아요.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이걸 클릭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뭐죠? 가로쓰기였었고요. 다시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세로 쓰기 가로 세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자, 근데 기본적으로 꼭 알고 계실 게 하나 있어요. 도형을 그려서 도형을 쓸 때는 기본적으로 그냥 도형에다가 글자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 도형하고 이 글자가 매칭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하다 보면 뭐 위치가 좀 다르다든가 옆에 막 이렇게 쏠려 있다든가 이럴 경우는 도형을 그려놓고 얘를 집어넣어도 괜찮습니다. 대신 이거 순서는 당연히 바꿔야 되겠죠? 맨 뒤로 이렇게 이런 식의 눈속임을 하셔도 상관없다. 파워포인트는 최종 결과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눈속임 같은 거 하셔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림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림자 만드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도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림자가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도형 하나 그려놓고요. 자, 도형을 여기 보시면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셔가지고요.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서식 하나를 불러들이셔서 사는 게 좋기 때문에 여기 밑에 도형 서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오른쪽에 불러놓고 작업하시는 게 더 나으실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이거 색깔 내는 거 이거 채우기하고 선은요 여기 있던 거 이거 말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도형 채우기 도형선이 이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전에 우리 글자 같은 거 집어넣었던 텍스트 상자 이거 말하는 거고 그거는 거의 쓰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 다 이미 있는 거니까. 근데 가운데 효과라는 게 있어서 여기에서 네, 그림자를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오늘 작업하시면 금요일 오기 전까지 일단 최대한 많이 만들어 오셔야 돼요. 할 수 있을 만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가져온 걸 보고 제가 피드백을 할 거기 때문에 만들어 오는 거에 맞춰서 제가 네, 설명을 하게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금요일까지는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설명이 다 들어갈 거거든요. 네, 그래서 3차원이라는 걸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두 번째 설명할 때는 그때 여기 밑에 있는 3차원을 이용하는 기술까지 네, 그거는 금요일 날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그거는 자 일단 그림자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그림자는 미리 설정이라고 있는 이 자리에서 그림을 고르게 되는데요. 우리는 바깥쪽에 있는 그림들만 사용하게 되니까 주로 이거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나 왼쪽 아래에 있는 거나 이거 보이시나요? 오른쪽 위에나 왼쪽 위에. 그래서 제일 사이드에 있는 이 네 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될 건데 그 중에 요거 오른쪽 아래 이게 가장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자 이걸 고를 거예요. 그럼 밑에 이렇게 그림이 생긴 거 보이시죠? 보이시죠? 여기에서 간격이라고 여기 밑에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자가 들어갈 거리를 말하는 건데요. 여기 기본적으로 제가 10포인트를 줘볼게요. 그럼 이 정도 됩니다. 여러분 눈대중으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 보통 시험지에서 뭐 간격을 몇 해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셨죠? 더군다나 지금 우리 광주가 2021이 된 거지 아직도 전국에서 2007이나 2010으로 시험 보는 곳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시험지는 똑같고 우리는 버전만 높아진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문제가 바뀔 수는 없다라고 제가 직접 통화했거든요. 여기에 이제 20 보이시나요? 늘어나는 거. 자 이제 30. 오케이? 네, 그래서 이 간격이라는 걸 통해서 그림자의 거리를 조정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투명도라고 하는 걸 꼭 잘 보셔야 되는데 투명도가 뭐예요? 이 투명색의 정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봐보세요. 그럼 여기다가 자 0조 볼게요. 투명한 색이 없으니까 뭐가 됐어요? 이게 블랙이 돼버리죠. 그래서 자 50% 회색이 되는 거죠. 이게 투명도가 이해되셨어요? 자 10% 줄여봐야 이건 의미가 없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반대로 90% 그다음에 80%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투명도로 따지는 거니까. 네, 그래서 보통은 시험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회색 농도, 회색의 농도는
약 40 정도에라 뭐 30 정도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정도라고 말이 나오면 봐보세요. 색깔을 정도라고 나오면 여기에 색깔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25% 보이시나요? 이렇게 35% 근데 뭐 40%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40%는 없는 거니까 40% 정도라고 하면 이런 35%나 그다음에 이거 그다음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50%잖아요. 그러니까 35% 정도 이 정도의 색깔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출력을 했을 때 여기 35% 써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색의 농도는 그렇게 조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건 나중에 시험지를 보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근데 이거는 감점입니다. 만약에 자 일단 그림자는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그림자는 효과에서 어떻게 해라? 미리 설정해서 그림자를 고르고 투명도와 어디? 간격 네, 투명도와 간격 이 두 가지로 조정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제가 그러면 지금부터 아까 전에 제가 있었던 그림을 갈게요. 아까 USB 지금 꽂아져 있죠. 제가 직접 지금 제가 설명했던 걸로 요 화면을 지금 만들어 볼 거예요. 아셨죠? 어떤 식으로 기술을 사용해서 만드는지를 직접 보시고 집에 가서 작성해서 USB로 저장해서 다음 시간까지 가져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거를 그럼 어떤 식으로 기술을 해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도형을 보시면 자 이렇게 위에 제목 보이시죠? 네, 고객 만족 경영 그 그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도형들이 잘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눈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림을 직접 그려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면 아 이거 다르구나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 여기 한번 그려주고 나면 여기에 도형 삽입이 있으니까 이거 여셔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바로바로 하셔도 돼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모형은 어떤 건가요? 이건가요? 아니면 이건가요? 네, 그렇죠. 왜냐면 이게 밑에 있는 거고 위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제. 자, 이걸 그렸어요. 그러면 대충 이렇게 눈대중으로만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현재 상황은 보시나요? 보이세요? 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이걸 잘 보시면 노란색 점을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앞을 보세요. 저 보세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리고 이 노란색 점 보이시죠? 또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책에서 보시면 한 이 정도 선에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도형이 지금 가운데 정확하게 있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아까 전에 배우셨던 것처럼 이 맞춤 기능을 통해서 가운데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이건 이제 정확한 거죠. 틀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위로 좀 올리고 싶으면 Shift 누르면 되겠죠. 아까 하신 것처럼 자, 제목을 만들어 놓고 자, 이거 좀 더 색깔을 한꺼번에 바꾸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뭐 고객 만족 경영 네, 해놓고 조금 이따 이거는 회색으로 작업을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회색은 저는 그냥 이거 35%로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크기는 이게 포인트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나중에 엑셀이나 액세스는 포인트가 정해지는데 이건 포인트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폼에 오셔서 그냥 여기 글자 크기 키우는 거 보이시죠? 이거 보이시나요? 이걸로 그냥 계속 눌러버리세요. 눈대중으로. 자, 그리고 글자색만 이렇게 흰색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도형을 그려야 되는데요. 자, 이 도형의 핵심이 뭘로 보이세요? 이 도형에 대해서 잘 보시면 이 도형의 가장 중심은 이거예요. 이거 하나. 얘를 중심으로 이걸 복사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잘 잡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보세요. 자, 도형으로 갑니다. 사각형의 도형을 클릭하고 이거를 이렇게 배치를 한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이것이 지금 아까 알려드렸던 뭐가 들어와야 되죠? 이거 뭐가 들어와야 돼요? 그림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림자 있어야 되잖아요. 이해되셨죠? 지금 무슨 말인가? 자, 그림자 집어넣어야 되니까 마우스 오른쪽 하셔서 도형서식 그리고 여기 효과에서 보이시죠? 미리 설정 오른쪽 아래 그 다음에 뭐 투명도는 한 50% 정도 할게요. 그 다음에 거리는 한 20 정도 20은 너무 뭔가요? 그러니까 출력물에 비하면 한 15 정도 할까요? 이건 상관없어요. 정해진 거 아니니까 여러분 조정하셔야 돼요. 10으로 하셨다고 해서 감점 아니에요.
그림자가 있으면 되니까.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거 나서 밑에 지금 두 개가 더 그려져야 돼요. 그러면 이 세 개가 총 그려질 거기 때문에 이거를 컨트롤 시프트 눌러야 되겠죠. 복사해야 되니까 하나는 대충 그리세요. 상관없어요. 마지막 거만 위치 잘 잡으세요. 이렇게 마지막 거만 위치 잘 잡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썼던 기술을 쓸 겁니다. 세 개 잡아가지고 뭐 하면 되죠? 도형서식에 있는 세로 간격 동일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 여기 사이에 이제 선을 연결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선으로 아까 골라놓은 이 선 있죠? 자, 이 근처에 가면 점이 뜹니다. 점에서 점으로 이렇게 연결만 잡으시면 돼요. 다시 또 점에서 점으로 이렇게 연결된 거 보이시나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가 지금 연결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꺾은 선형 구조로 가야 되니까 다시 한번 자, 이제 요거 꺾은 선인데 화살표가 있어요. 그치? 자, 그래서 이걸 클릭해서 자,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연결되는 거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네. 다시 한번 또 요걸 클릭해서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기에다 글자만 쓰면 되겠죠. 이제 글자는 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자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 보시고 이게 전체다가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잠깐만 도형 조금 더 낄게요. 그만 좀 있으니까 글자 있다고 생각하고 자 이거를 전체 잡아서 뭐 하면 돼요? 컨트롤 시프트로 이렇게 만드시면 한 방에 끝났겠죠. 지금 이해되셨나요? 도형 만드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앞에 도형이 들어오면 되니까 자 여기에다가 이 도형 맞죠? 정육면체를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려놓고 이거를 지금 보시다시피 또 선을 연결할 거니까 다시 한번 이거 화살표가 있는 이걸 클릭해서 이 점에서 여기로 가면 되는 거예요. 대신 이건 이렇게 내려가면서 조절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더 확대해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고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보이게 컨트롤 키 눌러서 이제 완전하죠? 이해되셨죠? 완전히 이렇게 반듯하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축소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그리고 이것만 아까 제가 회색 이거 농도 썼던 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 색하고 이 색 밑에 있는 거하고 농도가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걸 50을 눌렀다면 얘도 50이어야 되는 건데 여기는 35를 누르고 여기는 50을 누르고 이런 관점입니다. 이 색깔 농도와 이 색깔 농도는 같아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글자만 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위에 제목들이 있었어요. 그럼 삽입해서 보다시피 이거 가로 텍스트 하나 골라서 여기다가 글자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핵심 요인. 그럼 이 글자를요 만들었을 때 기억하세요. 글자를 항상 가운데를 누른다고 하면 이것만 가운데를 누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가운데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요 이게 텍스트 맞춤이라고 하나 더 있어요. 이 자리에요. 이거는 위아래를 맞추는 거예요. 위아래를. 그래서 이 가운데 중간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글자를 가운데로 보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요거 가운데와 요거 가운데를 다 누르셔야 돼요. 자 여기서 글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왼쪽 오른쪽 가운데인지 알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거 위쪽으로 가버리고 아래쪽으로 가버리고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가? 이게 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운데와 여기에 중간까지 같이 해야 한다는 거. 그래야 항상 글자는 정가운데로 간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 핵심 요인도 했다고 하면 옆에서 똑같이 글자라고 해서 컨트롤 시프트가 안 될까요? 된다는 거예요. 이걸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이동하시고 다시 또 이걸 그대로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이렇게 이동하신 다음에 글자만 바꾸면 되겠죠. 제가 이제 금방 이상한 기술 하나 썼는데 보시나요? 자 봐요. 도형을 클릭했어요. 커서 깜빡거리면 안 되고 도형이 클릭되어 있는 상태에서 엔터 치면 이게 블럭이 잡혀서 바로 쓸 수 있는 파워포인트의 기능이 있답니다. 여기서 이걸 클릭한다는 게 아니라 도형 자체 바깥에 도형이 클릭되어 있는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편집할 수 있어요. 파워포인트는.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거 많이 만들었을 때 잘 써먹을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 만약 그 두 번째 슬라이드도 잠깐만 이제 빨리 설명 한번 해드리자면 보세요. 일단 사각형은 지금 이 사각형이 되겠어요. 제목은 했다 치고요. 보이죠? 펄스 구조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했다 치고 자 이거를 지금 가운데 이만큼 정도 지금 그려져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우리 지금 컨트롤 키를 눌러가지고 복사한 거 왜냐면 반드시 올 수가 없잖아요. 자 컨트롤 누르고 복사를 할 건데요. 딱
딱 끊어집니다.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끊어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딱딱 이렇게 또 띡띡 이렇게 띡띡 이렇게. 근데 옆에 지금 계속 지금 점이 이거 따라오는 거 보이세요? 네, 이 지금 옆에 선 따라왔던 거, 네, 정확한 간격이 맞으면 이게 뜹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 버전은 안 되지만 2021이나 2016 이후부터는 도형을 복사할 때 이렇게 선이 알려줍니다. 보이시나요? 간격 맞았다고 지금 나온 겁니다. 이렇게 여기 간격들, 네네, 이렇게 선이 나와요. 아시죠 무슨 말인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놓고 잘 봐보세요. 여기에 이제 도형을 다시 뭐 글자 쓰는 거하고 도형을 하면 되겠죠. 보세요. 자, 여기다가 뭐 기업 내 시스템인가요? 네, 시스템 글자도 가운데로 보내볼게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나요? 이 정도로 들어가겠죠. 오케이?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이제 도형들 5개가 그려지면 되네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도형이 요 도형입니다. 그러면 이걸 하나를 적당히 그려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지금 몇 개 그려지면 되나요? 그렇죠. 5개 그려지면 되는데 대충 복사를 합니다. 마지막 거만 정확한 자리 잡으세요. 그래놓고 아까 전에 알려줬던 기술수입니다. 이렇게 잡아서 또 여기 어떻게, 네, 가로 간격 동일하게. 이해되셨죠? 안에 글자 있다고 생각하시고, 자, 그럼 밑으로 또 이제 복사가 돼야 돼요. 그럼 이때 이거를 한 번에 묶어서 가버리는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그룹 한 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한 개로 만들어서 또 똑같이 컨트롤 시프트로 복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것들이 정확하게 간격이 맞았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또 아까 전에 배웠던 그 기술 쓰면 돼요. 네, 또 이거를 세로 간격 동일하게. 이거 정확한 거죠 이제. 이거 간격 정확한 거 맞죠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크기 조정을 하는 거고. 그래놓고 다시 이거를 어떻게 해요? 네, 그룹화를 해제해 버리시면 돼요. 그럼 이제 낱개로 풀린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지금 도형 하나가 지금 그려져 있는데 타원이 그려져 있어요. 타원이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이거 밑에 2개, 그 다음에 요거 3개 걸쳐 있고, 약간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보이시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뒤에 있는 2개, 이거 3개, 이거 2개 걸쳐 있다는 거 보이셨죠? 그럼 이걸 이렇게 옆으로 빼놓으시고, 자, 이거 시프트, 이거 맞죠? 겹칠 애들이. 자,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가지고 맨 앞으로 가져올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집어넣어 볼게요. 보이시나요? 앞으로 뒤로 보낸다는 거 아까 설명을 해드렸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채우기만 색깔 들어가면 되는 이런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뒤로 이런 기능을 잘 쓰시면 됩니다. 어떤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제가 일단 2개는 설명해 드렸는데, 집에 가셔가지고 최대한 지금 제가 썼던 기술들이 다 아까 설명드린 거죠. 컨트롤과 시프트 기능 쓰는 것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틀려도 괜찮아요. 다 완벽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틀리면 틀린 대로 할 수 있는 걸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거 하나 모르겠는데 이거 못하니까 뒤에 거 못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안 된 부분은 그냥 체크해놓고 다음 거 만드세요. 계속. 그래서 체크해서 오셔가지고 쌤 저 이건 어떻게 하는지 이거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괄적인 설명을 해야 될 때는 일괄적인 설명을 하고, 개인적으로 한 명씩 필요한 것들은 따로 피드백을 할 거고. 이해되셨습니까? 네. 녹화 종료.